자, 그렇게 속도는 파장, 주파수 곱하기 파장 이렇게 되는 것은 뭐 모든 웨이브에서 다 그렇죠. 음파든 전파든 어떤 거든 다 그렇죠. 그래서 C는 F란다. 속도는 주파수 곱하기 파장이다. 뭐 이런 그 관계로 이제 기본적으로 파동이 형성되는데, 지금 이것도 이제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 다 주파수 가지고서 이제 어떤 하나하나 성분들을 분석해 볼 수 있고, 그 뭐 주파수를 뒤집어 생각하면 이제 파장이 어떻다 하는 식으로 해석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100MHz라는 그런 그 주파수를 가진 그런 전파가 있다. 100MHz라는 주파수를 가진 전파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100메가니까 10의 8승 헤르츠죠. 그런데 그 프리스페이스 또는 진공 또는 공기 중에서도 이제 그 비슷한데, 전파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다라는 것은 한번 계산한 적이 있죠. 원래 그 전파의 속도는 어떻게 된다겠죠? 여기 있던가? 여기는 지금 안 나오네요. 전파의 속도는 여기도 있구나. 루트 미입실분 분의 1 이렇게 되니까, 루트 미입실분 분의 1을 진공 중에 또는 이제 그 프리스페이스일 경우에 뮤제로 입실론 제로를 구체적으로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죠. 그렇게 되니까 파장은 F분의 C 해가지고 파장은 10의 8승 그리고 C는 3 곱하기 10의 8승 해가지고 3m가 되죠. 3m. 그래서 100MHz라는 주파수를 가진 전파가 있다. 파장은 3m가 돼요. 이렇게 파장이 얼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주파수가 얼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전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런 전파들이 여러 개 모여가지고 어떤 전파 신호가 되기도 하고, 또는 무엇인가 이제 그 전파 주변에 어떤 신호 처리를 해서 만들어서 그것이 음성 신호가 되기도 하고, 또는 뭐 거기에 영상 신호가 왔다 갔다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제 전파 신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식을 가지고 주파수가 주어지면 파장이 주어지면 주파수를 금방금방 알 수 있는 그런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그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 전파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은 요 다음 이제 안테나 공학에서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구체적으로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한번 이 주파수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전파라는 것이 어떤 게 있는지, 그것들은 주파수가 얼만큼 되는지, 그 파장으로는 또 어떻게 되는지 하는 걸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 그냥 이 칠판에다가 그때 지우면서 합시다. 이걸 꼭 기억해요. 이거 지금 이거 쓰이는 F란다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 전자파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주파수 축상에서 쭉 주파수가 0Hz에서 시작해서 0Hz 시작해서 쭉 해서 사실 무한대까지 돼요. 굉장히 높은 주파수까지도 전파가 존재하는데, 무한대까지, 저 무한대까지. 그 중에 이제 뭐 그 굉장히 높은 어떤 주파수는 헤르츠 단위 이렇게 헤르츠.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쭉 펼쳐놓은 주파수 가로축을 주파수로 하고 뭐 이쪽을 뭐 크기로 하고 이렇게 해석을 했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스펙트럼을 한번 보자.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조명을 켠다든지, 또는 이제 집에서 뭔가 이렇게 가전제품을 꼽는다든지 60Hz짜리 그런 신호, 그런 전기를 쓰고 있죠. 60Hz. 그것도
거기서 만약에 전파가 발생하면 그걸 60Hz 전파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우리가 보통 그 쓰고 있는 것 중에 뭐 이제 FM 라디오를 듣죠. 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자동차에서 FM 라디오를 든다든지 집에서 FM 라디오를 듣는다든지 하죠. FM 라디오 같은 경우에 88메가헤르츠, 88메가헤르츠에서부터 108메가헤르츠까지를 FM 라디오에서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적어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라고 표현했는데 그럼 다른 나라 같으냐? 미국 같아요. 일본 달라요. 일본은 다르게 다른 주파수 대역을 지정해서 쓰고 있고 그것은 그 나라에서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나라에서 마음대로 자기들 나라 마음대로 막 지정해서 쓸 수는 없어요. 각 나라별로 어느 대역을 FM 라디오에 써라. 어느 대역을 텔레비전에 쓰자. 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그 주파수 규약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 관련된 그런 그 공무원들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정하죠. 그래서 그건 사실은 그 국제적인 어떤 그 회의를 통해서 정하게 되는데 그런 국제적인 단체 유엔이죠. 유엔에서 사실은 관장을 해요. 유엔에서는 이제 그 여러 개의 그런 기구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개의 기구들에도 뭐 국제 노동기구, 뭐 국제 뭐 식량기구, 세계 식량기구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ITU라는 게 있어요. 인터내셔널 텔레커뮤니케이션 유니언에서 통신과 관련된 그런 그 ITU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요.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정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국제 규약으로 거기는 텔레비전으로 쓸 수 있는 주파수역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못 쓰는 거죠. 사실 그래서 다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FM 라디오는 이거는 뭐 국제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에 문제가 없게 돼 있고 또 일본도 또 그 다른 주파수역에 쓴다고 하는데 거기 쓰는 것이 또 문제가 없게 돼 있는 그래서 그 쓸 수 있는 영역에 쓰고 있는 거죠. 여기쯤 된다고 봐야겠죠? 아까 한번 계산했었죠? 어디? 100메가헤르츠. 100메가헤르츠죠? 100메가헤르츠였죠? 100메가헤르츠면 이게 10의 8승 헤르츠니까 바로 아까 100메가헤르츠였죠. 100메가헤르츠 파장이 3m네요. 파장이 3m. 여기 지금 요 안에 딱 들어있네. 거의 중간쯤이죠. 100메가헤르츠는 FM 라디오 방송 주파수의 거의 중간쯤에 들어있어요. 100메가헤르츠가 여기쯤이죠. 여기가 파장으로는 이제 여기 밑에는 파장으로는 표시합니다. 여기선 주파수 표시하고 위에는 파장으로 표시하면 3m죠. 3m. 100메가헤르츠가 3m예요. 하다 보면 30m짜리도 있겠네요. 30m짜리는 여기 좀 표시하겠다. 30m. 주파수가 낮을수록 파장은 길어지죠. 30m면 어떻게 될까요? 30m면 10메가네. 10메가헤르츠. 10메가헤르츠예요. 10메가헤르츠는 30m. 그러면 100메가헤르츠는 여기? 그럼 1000메가헤르츠는 어떻게 될까요? 1000메가헤르츠. 1000메가헤르츠면은 30cm가 되겠네요. 30cm. 0.3m. 0.3m. 30cm. 우리 1000메가헤르츠를 1GHz라고 합니다. GHz. 1000배. 메가의 1000배가 기가니까 1GHz죠. 1GHz.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런 전파가 존재할 것이다라고 전파가 일렉트릭 필드와 마그네틱 필드가 이제 시간 변화를 하게 될 적에는 그 서로 결합돼 가지고 전파 일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가 존재한다라고 했던 것에 이론적인 토대를 처음 만든 사람은 맥스웰 방정식의 맥스웰인데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다음에 하이니 헤르츠가 1888년에 실제로 전파를 발생시켜 가지고 이게 바로 전파구나 그걸 실증적으로 했는데 그때 만들었던 전파가 아마도 여기쯤 이 영역쯤 되는 전파를 만들었을 거예요.
이 영역쯤 되는 전파를.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쭉 하면서 그 전파가 그거보다 더 높은 주파수의 전파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더 높은 주파수 전파다 해가지고 그 영역을 뭐라고 했냐면은 HF라고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HF. 조금 더 높은 주파수. 그러니까 헤르츠 시대에 나왔던 그런 전파. 그런 전파보다도 조금 더 높은 대역의 전파.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HF. H가 뭘까요? 하이. 그냥 단순히 하이. F는 프리퀀시. 하이 프리퀀시라는 게 하이 프리퀀시. HF. 하이 프리퀀시. 그래서 주파수가 1메가 나중에 그걸 갖다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이 영역을 1메가헤르츠에서부터 다시 한번 3메가헤르츠부터 여기 침뱉어서 3메가헤르츠부터 30메가헤르츠까지 30메가까지 3메가에서부터 30메가까지를 HF라고 사람들이 그 영역을 정해줬어요. 이렇게 정했어. 여기 좀 지워야겠네. 여기를 HF 한 거예요. 3메가에서 30메가. 왜 하필이면 3메가에 30메가냐? 아까 여기 밑에 적은 것을 참고하면 될 거예요. 3메가면은 3메가헤르츠면은 10m죠. 10m. 파장으로는 10m. 그리고 30메가면 파장이 얼마가 될까요? 파장이. 아까 100메가가 3m라고 했고 30메가면 이게 10m가 되는 거죠. 10m. 아니 그게 10m가 되는 거야. 10m가 되네. 이게 10m고 30메가가 10m가 되고 10m가 되고 3메가는 100m가 되는 거냐. 100m. 자, 3m는 100m. 10m. 자, 이제 기준이 생겼네요. 이렇게 100m, 3메가헤르츠에 100m, 30메가헤르츠에 10m, 100메가헤르츠에 이거도 100메가헤르츠에 3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잊어버리고 잊어버립시다. 그래서 3메가헤르츠, 30메가헤르츠 이 사이가 그거보다도 낮았던 그런 헤르츠가 발생시켰던 그런 전파 대역에서 조금 높은 주파수의 전파를 만드는 데서 사람들이 이제 그걸 많이 이제 만들어서 보고 실험도 하고 했는데 그거를 그 전에 만들었던 그 주파수 대역 우리가 많이 쓰던 주파수 대역 그 당시에 그거보다도 높다 해서 HF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더 높은 주파수 대역을 사람들이 또 다루게 됐죠. 300메가까지 또 10배로 끊어서 300메가헤르츠까지를 이름을 붙이기를 기왕 이렇게 HF로 붙였으니까 앞에다가 V자를 붙여갖고 V 뭐의 약자일까요? V 하이 프리퀀시인데 앞에다 V를 붙였어요. Very high frequency. 아주 높은 주파수. 단순히 very예요. Very high frequency. VHF라고 이름 붙였어요. 이 파장은 얼마가 될까요? 1m죠. 1m. 그래서 10m에서 1m까지를 very high frequency라고 한 거죠. 30MHz부터 300MHz까지. 그러다 보니까 더 높은 주파수 발생시켰죠. UHF. 이거는 3000MHz까지 이렇게. 3000MHz는 3GHz예요. 3GHz까지를 VHF 했어요.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막 갔던 그 시절에 사실 이 3GHz 정도를 이렇게 발생시키고 3GHz 정도를 갖다가 발진기 같은 걸로 오실레이터 같은 걸로 3GHz 주파수를 만들고 그걸 측정하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전공을 하는 사람들만 가능했어요. 바로 이제 마이크로파, 전파 하는 사람들만 이걸 다뤘지. 굉장히 높은 주파수라고 인식되던 그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주파수였어요. 굉장히 높은 주파수, 울트라 하이 프리퀀시.
1970년대만 하더라도 울트라 하이 프리퀀시가 진짜 울트라 하이 프리퀀시한 그런 느낌이 딱 들던 시절이었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3기가 정도는 아무데나 다 쓰고 뭐 심지어 칩 안에서 이렇게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거라든지 또는 뭐 그 요즘에 뭐 10기가 정도면은 5G 같은 데선 그 3기가 3.5기가 쓰고 있죠. 그리고 또 뭐 4G만 하더라도 뭐 이 근처에 쓰고 있죠. 그런 시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높은 주파수라는 느낌이 안 드는데 벌써 한 30, 4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주파수는 굉장히 높은 주파수. 보통 사람들 전자공학 한 사람 중에서도 전파를 그 전공한 사람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은 감히 그런 높은 주파수를 다뤄 이렇게 할 정도로 엄청난 높은 주파수였는데 지금은 이제 상당히 보편화된 그런 주파수였죠. 어쨌든 파장은 10cm예요. 그리고 3기가에서부터 또 그 위 영역도 있겠죠. 그 위 영역. 그리고 30GHz까지 영역도 뭔가 이름을 붙일 수 있겠는데 사실은 이 이름이 SHF라고 해서 이거는 전파를 전공하는 사람조차도 굉장히 힘든 주파수, 다루기 힘든 주파수, 발생시키기도 힘들고 다루기도 힘들고 그런 거였었는데 이것도 지금은 상당히 보편화가 됐죠. 여기가 SHF. SHF는 뭘까요? 슈퍼 써도 되고 수프림리 써도 되고 슈퍼 써도 돼요. 수프림리 하이 프리퀀시인데 SHF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셨다고요?